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올해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지난 대학교 생활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꿈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대학교 생활하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싸가 되어보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싸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인싸는 젊은 세대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저는 대인관계를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의 인싸가 되기 위한 노력해온 것들을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이야기 들을 준비를 하셨나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감정,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기입니다. 제가 먼저 띄워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나오는 사진은 제가 1학년 때 염색을 한 사진입니다. 제가 염색을 한 이유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염색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염색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과 원래 학생들이 염색을 하면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다가 대학교로 왔으니까 자유롭게 염색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학교 근처에 있는 미용실에서 한번 염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색을 한 이유는 이제 염색을 하면은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제 염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강렬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때 당시 염색 색깔을 이제 갈색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노란색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저 자신도 무섭네요.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염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대학교로 왔으니까 활동을 열심히 해보자 해서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시장봉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1학년 학생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시장에 학교 근처에 있는 시장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휠체어를 타고 있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학회나 교수님들이 이제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알았어 오케이라는 사인을 받고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에서 시장까지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두고 조금 마찰이 있었던 부분을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 안에는 좀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되게 이동하기 편하게 저희 학교는 이제 주로 학교 길이 다 평지로 되어 있어서 혼자 다니기에는 무리가 없었지만 이제 학교 야외를 나갔을 때는 조금 비포장 도로가 좀 많이 있어서 시장 가는 길이 좀 험해서 제가 이제 친구나 또 학회 여러분께 이제 시장을 이제 가게 될 때는 그냥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콜택시를 이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오케이 사인 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저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근데 생각 외로 답변이 돌아온 것은 걸어가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걸어가지? 그 비포장 도로를 그 시장까지 거리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의도는 편하게 가자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저랑 이렇게 주변 환경이나 이런 그 구경을 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소중한 추억들을 저에게 제공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걸어가자고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 제 입장에서는 그때 1학년 당시에는 되게 어, 황당했죠. 왜 편한 걸 앞두고 왜 굳이 어렵게 해서 그렇게 진행할까?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막 얘기를 막 많이 했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태이고 정말 이렇게 갈 거였으면 내가 처음부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는 주 목적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한번 그렇게 걸어가 보겠다고 그래서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왜냐면 조금이라도 저에게 뭔가 추억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또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는 이제 친목 다짐으로 이제 영화관을 가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은 준성이를 데리고 어떻게 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영화관을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조금은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동아리 분들에게 아, 좀 대중교통보다는 이번에는 아예 차량을 좀 대여를 해서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다가 일단은 너랑 같이 활동을 해야 되고 너의 의견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 우리도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차량을 결국엔 대여를 해서 영화관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뭔가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뭔가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를 이번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존중인데요. 다음 PPT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편의시설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이 띄어져 있을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편의조사는 말 그대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제 박물관이나 공공장소에 갔을 때 어떻게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관람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팀원들과 활동할 때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을 잘 해줘야지 그 하나의 그 과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띄웠습니다. 갑자기 2학년 때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니까 그때 활동했던 모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선배들하고 지금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좋은 소식 있으면 이렇게 공유하는 식으로 아직도 그 단톡방이 남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먼저 존중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혼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서로 듣고 말하고를 하면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제 친구 중에 정말 말이 속도가 느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되게 급해서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니? 좀 천천히 말할 수 없어?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아온 사람인데요. 진짜 지금도 그래요. 복지관 선생님들도 가끔씩 말이 좀 빠르다 싶으면 좀 성격이 급하신 것 같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좀 조절해 볼게요.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근데 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말이 느린 친구들이 있고 말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이제 학교에서 수업에서 친구 만났을 때 친구는 이제 되게 말이 느린 친구였어요. 정말 제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구마를 정말 콜라도 없고 사이다도 없고 음료수 없이 막 100개를 먹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먹으면은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답답함을 느끼지 않나요? 저는 답답해요. 막 답답해서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막 속으로 제가 그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걔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성격의 단점인 급한 성격 때문에 만든 오해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원래 말을 할 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너가 급한 성격 때문에 그런 만들어진 오해 같아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제가 오히려 더 미안했고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제 생각만 하고 말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은 그렇게 일이 커지진 않았겠죠. 막 왜 너는 왜 내 말을 할 때 무시를 해? 이러면서 화를 내거나 내진 않았겠죠. 근데 그 친구도 참 대단한 게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친구도 막 저한테 막 화를 내지 않았어. 그냥 참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저 친구한테 내가 배울 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화는 존중 중에서 또 다른 일화는 이제 친구하고 이제 학기 말이 종강이 되고 나서 언제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 우리 종강도 했으니까 한번 여행이라도 한번 가볼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조금 부담이 됐나 봐요. 왜냐면은 학교 개강하고 나서 3개월밖에 만나지 않았던 친구를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당황스럽겠죠. 사실 10년 지기 친구한테도 여행 가자고 말을 하면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너무 급한 성격이 나머지 그렇게 막 말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존중을 하려면은 좀 그 상황이나 어떤 그 상대방의 생각을 조금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를 말하기 전에 저는 이제 또 다른 PPT 화면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PPT 화면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사회복지론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이제 인터뷰하는 과제물이 있었어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과제의 양도 늘고 수업의 양도 늘고 시험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사실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는 분들은 사회복지라고 딱 키워드를 던졌을 때 굉장히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면 신문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저도 1학년 때 정말 신문 가지고 교수님이 조별로 막 토론을 해보라고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토론을 해야 돼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면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사회복지라고 해서 나도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문도 많이 읽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가니까 교수님도 이제 너희들이 학교 사회복지론을 배우고 있으니까 직접 현장 나가서 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과제로 써와라 하는 거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수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 병원에 딱 갔어요. 근데 간호사가 환자한테 오겠죠? 어디가 아프셔서 왔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한 3초 동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혹시 열이 나서 오셨어요? 배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전문가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알고? 그런 것처럼 대인관계도 대인관계도 이렇게 생각해요. 말을 해야지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가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주지 아니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라는 생각을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친구들이 나한테 와주길 바랬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4년 동안 살아가면, 아니 4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친구들이 한 만약 100명 만났다 치면은 한 2명 정도밖에 못 봤던 것 같아요. 물론 그 2명도 굉장히 고마운 친구들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토론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그 토론 발표가 어떤 발표였냐면 이제 아동복지학개론에서 즉 아동복지론에서 이제 장애 학생 파트를 두고 장애 학생을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특수학교로 보내는 것이 맞는가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찬성과 반대가 그러면 나눠졌겠죠. 찬성하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교육적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똑같이 평등하게 가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안 된, 꼭 가야 된다. 왜냐하면 장애라는 이유로 학교 폭력이나 선입견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보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팽팽하게 맞섰는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죠. 먼 산 보듯이 저쪽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쪽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제가 학창 생활의 생각을 잠깐 했어요. 주마다 스쳐가듯. 근데 찬성과 반대 쪽을 못 고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 친구들 중에 일반 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장애 유형, 희귀병 같은 어떤 상황 때문에 일반 학교 진학을 못하고 특수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병원 내에 이제 화상 수업으로 통한 이제 수업을 주로 많이 진행한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찬성하고 반대를 한다는 게 전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 발표는 이제 팀당 대표를 한 명씩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번 발표는 나한테 좀 맡겨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친구들이 한번 해보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나갔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장애 유형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일반 학교 진학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도 못하고 이제 특수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걸 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나눠가지고 이제 복지를 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중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제 마음이 어땠냐면 그 다른 친구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저 친구는 뭐지? 찬성과 반대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왜 갑자기 중립을 얘기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제 소신껏 발표를 막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토론 발표가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딱 일어서는데 이제 그때 오전 수업이었으니까 근데 몇몇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오늘 발표가 참 좋았다고 참 유익했다고 막 고맙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몇몇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을 얻고 뿌듯함을 가지고 막 그 하루를 되게 행복하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그 발표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사진은 이제 그런 저의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보여질 텐데요. 저 때도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많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저랑 조촐하게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시 보니까
뭉클하네요. 되게 그 4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제가 학교 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게 참 제 자신에게도 자랑스럽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스스로 혼자서 잘한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뭐 복지관 관장님이라든지 사회복지 선생님들, 다양한 선생님들이 저의 대학생활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막 하셔서 감사드리고, 교수님도 이제 제가 학교 생활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상담 신청을 하면은 되게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을 하셔가지고 쉽게 고민 상담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습 관련해서도 이제 상담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답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이제 실습할 때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네가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학과 졸업하고 나서 네가 도움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부터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교수님이 좀 어드바이스를 주시니까 저의 학교 생활에 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와줄 기회가 있다면 가리지 않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거나 뭔가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도 이번에 복지관에서 이렇게 강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대학을 준비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또는 다른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재밌었나요? 사실 정말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죠. 왜냐면은 사실 유튜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